탐진쌤의 수학의 나침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등식의 종류, 해가 특수한 방정식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등식의 뜻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등식이란 등호를 사용하여 두 수나 식이 같음을 나타낸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등호가 있는 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등호의 등자와 식을 결합해서 등식이란 이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첫 번째 식을 보면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등호가 있죠. 그러면 등식입니다. 두 번째 식은 16과 21을 더했더니 83이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덧셈이 잘못됐죠. 이건 성립하지 않는 식이죠. 그래도 등호가 있기 때문에 등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식은 좌변과 우변이 부등호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등식이 아니고 부등식입니다. 등식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정식, 항등식, 그리고 해가 없는 등식의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책에서 등식에는 방정식과 항등식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 번째 해가 없는 등식이 아무리 중요성이 떨어진다 해도 없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등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먼저 방정식은 뭐냐면 x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등식을 말하는데 x가 있으면 x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1차 방정식은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했을 때 최고차항이 1차인 등식을 말합니다. 1차 방정식의 해는 한 개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2차 이상인 항이 있어도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결국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항만 남아 있어야 1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항등식은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참이 되는 등식이다. 이게 바로 항등식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좌우의 항이 모두 같은 등식이기 때문에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했을 때 모든 항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항등식의 해는 무수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가 없는 등식은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거짓이 되는 등식을 말합니다.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할 경우에는 1차 이상의 항이 다 사라지고 상수항만 남는 등식입니다. 당연히 해가 없는 등식에는 해가 없겠죠. 자, 1차 방정식은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했을 때 최고차 항이 1차인 등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등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3x 더하기 17은 x 빼기 15다 이렇게 써 있는데 좌변의 1차항 3x와 우변의 1차항 x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변에 있는 x를 좌변으로 이항해도 1차항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등식에서는 좌변에도 5x제곱이 있고 우변에도 5x제곱이 있는데 이게 2차 항이지만 우변에 있는 5x제곱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결국은 제곱항이 사라지죠. 그래서 이 두 개가 0이 되어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아직 남아있는 항 중에 제일 높은 차수가 1차식이기 때문에 이 등식은 1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항은 사라지지 않죠. 좌변은 3x, 우변은 x이기 때문에 1차 항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형태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한 다음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3x 플러스 17은 0이다. 자, 좌변에서 가장 높은 항이 1차 항이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이 되죠. 두 번째는 상수항이 없는데 하여튼 최고 높은 차수가 1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1차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차 방정식은 어떤 걸까요? 자,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했을 때 최고차 항이 2차인 등식을 말합니다. 2차 방정식의 해는 일반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물론 2차 방정식은 3학년 때 배웁니다. 3차 이상인 항이 있어도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3차 항은 상쇄됩니다. 자, 첫 번째 등식을 봅시다. 좌변에 2x제곱이 있고 우변에도 6x제곱이 있는데 이 개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6x제곱을 좌변으로 이항해도 2차 항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식은 좌변에 4x 세제곱, 우변에도 4x 세제곱이 있는데 3차이긴 하지만 개수까지 똑같기 때문에 좌변으로 이항하면 결국 3차 항은 0이 되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3차 항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2차 항은 좌변과 우변에 있는 2차 항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좌변으로 이항해도 2차 항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차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형태들은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한 형태입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방정식은 2차 항과 1차 항 상수항이 다 남아있죠. 근데 최고차 항이 2차 항이기 때문에 이건 2차 방정식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1차 항이 없지만 역시 최고차 항이 2차 항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고, 세 번째는 상수항이 없죠. 그래도 최고차 항이 2차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항등식은 좌우의 항이 모두 같은 등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했을 때 모든 항이 사라집니다. 그 항등식의 해는 무수히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등식을 보면 좌변이 3x, 우변에도 3x가 있죠. 그러니까 3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1차 항도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도 17 똑같죠. 그래서 좌변으로 이항했을 때 역시 상수항마저 사라집니다. 이러면 항등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등식은 2차 항도 똑같고 1차 항도 똑같고 상수항도 똑같죠. 그래서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했을 때 전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등식입니다. 자, 첫 번째 등식을 모두 좌변으로 이항하면 어떻게 될까요? 3x 플러스 17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7은 0이 되죠. 그러면 이것을 0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항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는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0은 0이다 쓰면 뭐가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3x 빼기 3x를 3 빼기 3x 더하기 17 빼기 17은 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0 곱하기 x는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0 곱하기 x라고 쓰는 이유는 원래 여기가 x항이 있던 자리다라는 표시를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0은 0이나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씀으로써 1차항이 사라졌다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역시 항등식입니다. 근데 2차항도 있다가 사라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0 곱하기 x제곱
더하기 0 곱하기 x는 0. 이런 것은 전부 다 항등식입니다. 이것은 결국 0은 0이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런 경우는 항등식이고 해는 무수히 많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해가 없는 등식은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했을 때 상수항만 남는 등식입니다. 자, 첫 번째 등식을 보니까 좌변에도 3x, 우변에도 3x 이게 똑같죠. 그런데 3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1차항은 사라집니다. 0이 돼서 사라지죠. 그래서 없어지는데 결국 뭐만 남습니까? 상수항만 남죠. 이런 것은 해가 없는 등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등식에서는 4x제곱과 4x제곱이 똑같기 때문에 이항을 하면 역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1차항 좌변에도 3x, 우변에도 3x가 있는데 역시 이걸 좌변으로 이항하면 사라집니다. 그러면 상수항만 남는데 상수항이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상수항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죠. 이러면 해가 없는 등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등식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어떻게 될까요? 3x 플러스 17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0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3x 빼기 3x니까 없어지고 상수항만 남아서 22는 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정리될 때 이걸 바로 해가 없는 등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차항이 사라진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0x 더하기 22는 0이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럼 역시 이것은 상수항만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가 없는 등식입니다. 2차항도 있다가 사라진 형태를 표현하려면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역시 상수항만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해가 없는 등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방정식과 항등식, 해가 없는 등식의 구별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항등식과 해가 없는 등식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등식인데도 불구하고 해가 뭐라고 답을 쓰는 학생도 있고 해가 없는 등식인데도 해가 뭐라고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해가 없는 등식이나 항등식은 쉽게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생각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등식과 해가 없는 등식의 특징을 잘 살펴서 방정식도 아닌데 이거의 해가 뭐다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해가 특수한 방정식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1차 방정식에서는 해가 하나 나와야 되고 2차 방정식은 해가 2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1차 방정식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거나 해가 없으면 이건 더 이상 방정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해가 무수히 많으면 항등식이라고 해야 되고 해가 없으면 해가 없는 등식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는 경우를 해가 특수한 방정식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미 방정식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해가 특수한 방정식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우리가 너그럽게 해석한다면 어떤 등식이 처음에는 방정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해가 없거나 무수히 많아서 이건 방정식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편의상 해가 특수한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겁니다. 이상으로 등식의 종류에 대하여 공부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본 학생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